우아한 살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우아한 살림 문을 열었습니다. 집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또 어느 공간이 떠오르세요? 사실 집은 가족들의 사랑이 피어나고 또 꿈과 희망, 미래가 자라나는 곳이죠. 그중에서 특히 우리 아이들의 방은 아이들의 상상력도 키우고 또 엄마들이 좋아하는 공부도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아한 살림 IM 크리에이티브 대표인 정승범 디자이너와 함께 자녀들의 방 어떻게 꾸며지는 것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어서 나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감탄사 붙이기로 작정하고 나오셨나 봐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이들 생각하니까 그냥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너무 좋죠. 네. 아니 표정도 동심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네. 저 좋습니다 오늘. 네. 자, 우리 정 대표님은 그 자녀들의 방 딸만 둘이라고 하셨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럼 따님들의 방을 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무슨 말씀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제 기억이 좋아요. 기억력이. 네. 따님 두 분. 네. 자녀들의 방 직접 꾸며주셨나요? 직접 꾸몄다마 좀 쑥스러운데요. 네. 어쨌든 많이 신경을 써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방 이제 보통 어떻게 신경을 쓰는 게 좋을까? 아이들의 방 인테리어 하면은 좀 네. 왜?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기능이 아니라 네. 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인격 형성을 하거나 또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추억이 되는 공간이 그들의 방이 아닌가. 지금 아이들의 방이 되지 네네.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과 어린 성장기 어떤 친구들을 선물해주고 싶은가라는 쪽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아이들 방을 바라보면 더 좋지 않을까. 또 네. 그것이 우아한 살림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그래요. 감성적으로 터치해야 되겠죠. 네. 보이는 것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꾸며주는 그 엄마의 입장이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기능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희 클 때랑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밖에 나가서 놀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역시. 학교 아니면 학원 그리고 이제 집인데 네. 집에 와서 그 방 안에서 자기 이제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부모님들도 방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 방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좀 외부에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네, 어릴 맞습니다. 때는 문 열고 나가면은 흙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막 놀았잖아요. 그런 데서 사셨어요? 다 그렇지 않았나 예전에는? 잔디 깔려있고 이런 데서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흙도 주워 먹고 막. 자,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들 방이라는 게 따로 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저는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있더라도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네, 맞습니다. 같이 쓰고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혼자서 방을 쓰는 경우가 네.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도 이제 저의 방이 없었기 때문에 내 방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또 아내랑 같이 방을 쓰게 되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민이랑 연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성장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을 해줘야 될 것인지 또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네. 또 그리고 조금 저희 큰딸처럼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방문을 닫고 자신의 이제 방에만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줘야 그 시간을 또 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는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시대가 변하고 상황도 많이 변하고 그 사고방식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방을 꾸미는 것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그 성별, 연령대별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그죠. 꾸며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방만큼 이제 남자 아니면 여성 이렇게 성별 확실히 구분되는 공간도 우리 집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남성적으로 가장 여성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또 연령별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성장기에 있는 거고 그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령별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취약 전 유아기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만지고 많이 네. 보고 많이 들어야 좋은 성장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장난감이 많죠. 그래서 네. 이제 만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아니면 방 한쪽에 이렇게 실내 텐트나 이렇게 박스로 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고. 맞아. 이렇게. 아이들은 그런 거 좋아요. 요즘에는 이제 텐트나 뭐 그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장롱 열고 들어가서 놀았던 기억 나시죠? 장롱 속에 들어가서 놀고. 너무 갑자기 막 뭐 30년 전 기억이 아니요. 30년 전의 기억이 확확 떠오르네요. 맞아요. 장롱 속에 들어가고. 네. 맞아요. 다락방 같은 데 올라가서 놀고 네. 다락에 숨어서 놀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요즘 애들이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좋아하더라. 네, 텐트랑 이제 박스로 집을 또 만들어줘서 거기서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해주고 그 취약전 유아기는 어쨌든 소품들이 많은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더 잘 뛰어놀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초등학생들 이렇게 저학년들 특히 뭐 한 10세, 11세, 12세 정도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이 되면 이제 드디어 슬슬 자기 방에 학습지나 책들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네. 점점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 시기죠 또. 네. 그래서 이제 첫 책상과 자기 책꽂이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집중력이 이렇게 딱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 공간, 그리고 학습하는 공간 아니면 휴식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구분을 이렇게 좀 잘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이 시기에 노하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만의 그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고. 네, 너무 기뻐요 그때. 네, 그렇죠. 너무 온전히 내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사춘기. 네. 그땐 정말 나만의 공간 갖기를 원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 또 혼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성향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어떻게 꾸며주는 게 좋을까요? 어렵죠, 좀. 아니, 쉬워요? 전문가라서?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재밌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이 시기에 다른 얘기 잠깐 하면 DJ님이 이 시기에 길거리 캐스팅이 된 겁니까? 아니요, 무슨 갑자기 저가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그런 거. 고등학교 때 길거리 캐스팅이 됐었다고 들었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1학년 때였나? 그 이전에는 학생중앙이라는 그 학생들 잡지 있었어요. 네, 최고의 잡지였죠. 네, 학생중앙이라는 잡지 잠깐 표지 모델 한번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지금 아이방 꾸며주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 자신을 잘 꾸미고 싶고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아가고 싶어하는 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말씀도 잘하신다, 양쪽에서. 네.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이 나오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하나를 딱 꾸며주는 것보다 이거 좋은 거야 아들 이거 이렇게 쓰면 돼 이게 아니라 어떤 걸 원하는지 계속 질문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발견해가는 시간이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고 침대나 한 초등학생들까지는 이제 학습하는 방, 휴식하는 방 이걸 좀 구분이 줬다면 어쨌든 중고생이 되면 공부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학습에 집중을 많이 해서 침대에도 여러 쿠션들을 이렇게 좀 놔줘서 침대 자는 곳이 아니라 어쨌든 공부하는데 한 일치된 가구 느낌을 봐주는 것이 아이들의 이 시기에 어떤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는 공간의 느낌도 함께 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그 아이방 꾸밀 때 책상, 침대 그런 위치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조명이 또 중요하다는. 조명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 이 중고생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 조명이랑 책상 조명 이렇게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스탠드를 통해서 어떤 밝기로 스탠드를 해주느냐도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이 친구가 뭐 눈의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의 집중력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력과 이제 눈 보호도 뭐
좀 작용하려나? 네. 벽지 같은 것도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색상, 전체적인 분위기,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왜 이렇게 아시는 게 많으세요? 저도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예,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미술을 해서 그런지 컬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는. 어려워요. 예, 근데 네. 이것을 정말 효과가 여러 가지 임상 효과, 조사나 이런 것도 통해서 보면 네. 굉장히 효과가 많더라고요. 벽지 색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써주면 아이가 되게 활기차 분위기를 갖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녹색이나 파란색을 쓰면 아이가 좀 차분한 생각을 갖고 그래서 아이가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파란색 뭐 이렇게 쓰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주황색이나 붉은색 톤을 많이 사용해주면 아이가 더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더 그만큼 또 공부할 때나 이럴 때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이거를 보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스며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은 거 색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색상도 중요하고 벽지 색상, 근데 조명도 중요하고 또 침대나 책상의 배치도 중요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의 방을 꾸며주고 할 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부모가 그냥 막 마음대로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들의 이제 의견도 좀 물어보고 네. 좀 아이들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꾸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3193님이 문자 주셨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네요. 중학교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아들 남자죠. 중학교 아들. 무서운 시기죠. 이때가 정말. 부모님이 꾸며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을 꾸밀 수 있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네. 비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비워줘요? 네. 비워준다는 게 책장을 빼고 뭐 책상을 빼버리는 게 아니라 네. 정리를 먼저 잘 해주고 일단 수납도 문이 있는 걸 해서 보이지 않게끔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면 아이가 그것들을 채워가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채워가면 네.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반영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비워주는 것이 부모가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비워주는 거 네. 그리고 깨끗하게 네. 정리정돈 수납 이렇게 문이 달려있는 네. 거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아이들 방을 꾸며주려고 하면 일단 좀 돈이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또 해요. 뭔가 자꾸 지금 비워주려고 하시는데 뭔가를 네. 사서 넣어놓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아니면 그거 같고 네.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집 전체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자녀방이 이런 생각도 들고 책상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책상을 어떻게 배치해 주느냐가 어떤 기능의 책상을 해주냐가 이 지금 문자 주신 분의 가장 네. 또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이 독립성이 있어서 이제 책상을 혼자 쓰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려면 책상이 이렇게 책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자녀와 아기가. 그래서 네. 책상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책상 배치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벽 쪽을 향한다거나 아니면은 가운데 책상을 방 가운데 놓고 약간 환하게 창문 쪽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창을 뭐 왼쪽으로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창문과 배치는 이제 그동안 몇 번 얘기 나눴지만 네. 정면을 바라보는 거 별로 안 좋다. 네.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게 좋다. 이런 그게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책상을 그러면은 벽에 붙이는 게 아니라 방 가운데 놓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중고등학교가 넘어가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굉장히 좋은 배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 가운데에다가. 네, 그게 아이가 더 집중을 해요. 책상이 가운데 있으면 공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게 되고 부모가 마주보고 앉을 수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 앉은 것처럼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유리한 거죠. 방 안에서도. 네. 그래서 가운데 놓는 걸 중요히 생각하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중고생이 되면 이제
벽 쪽에 놓는 게 좋고 그 친구한테 또 메모장이나 이런 것들 놔서 자기가 스케줄 관리도 하게끔 해야 되고 뭐 네. 그래야 되니까 벽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네. 책상 배치도 좀 달라지는군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가구 회사들도 바퀴 달린 책상을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네. 책상 자체도 옮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자가 바퀴가 달리는 게 아니라 책상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그렇게 좀 빼가지고 같이 부모랑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바퀴 달린 책상도 좀 신기하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가끔씩 이렇게 이제 책상 위치를 바꾸잖아요. 왼쪽에 놨다가 뭐 오른쪽에 놨다가 뭐 이쪽 벽을 봤다가 이렇게 바꾸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좀 새로워져서 뭔가 그날은 하루 공부를 좀 또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책상에 좀 조금이라도 더 앉아 있게 되는 경험. 네. 이렇게 또 움직이는 책상도 가끔씩은 괜찮을 것 같은데 가끔씩은. 이 책상도 이제 아이들한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생보다는 아이들한테 맞는 거고. 차라리 중고생은 저는 제작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책상을. 이렇게 막 비싼 책상 사는 거 말고 판을 좀 넓게 목공으로 해서 한쪽 벽을 일자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 있더라고요. 많이 이제 책상이 면적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는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또 왜 이렇게 갑자기 겸손해지십니까? 공부 많이 한 애들은 이렇게 학습지도 쌓아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스케줄표도 붙여놓고 그래야 돼서 책상 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자녀라면 책상을 2개 놔주는 게 아니라 큰 책상을 놔서 같이 쓰게끔 해주거나 중고생 가면 이제 책상을 제작해 주는 게 되게 좋더라 이런 거고 저같이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납장을 같이 놓으면서 문 달린 수납장으로 이렇게 같이 책상이랑 같이 놔주는 게 되게 효과적이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알았어요. 책상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책상도 조금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좋겠고, 또 이제 성장하는 좀 큰 이제 한 중고등학교 이상 또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긴 일자형 형태의 책상을 벽 쪽으로 놓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벽지 그 색상도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체적인 컬러 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죠. 뭐 붉은색이라서 진짜 빨간 벽지를 사방으로 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를 뭐 소품으로 할 수도 있고 책상 보로도 할 수도 있고 쿠션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전체 그 벽지를 바꾸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초록색이 뭐 좋다고 해서 초록색으로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씀처럼 지금 그 소품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책상 위는 무슨 색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조명은 무슨 색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있잖아요. 뭐 쿠션은 무슨 색 이런 좀 좋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고생이 되면 믹스앤매치를 많이 사용해요. 뭐 침대가 뭐 초록색으로 하면 뭐 이쪽에 자기 화장대나 이쪽 책상 쪽에는 뭐 붉은색 계열로 가든가 이렇게 하는데 뭐 아니면 커튼을 뭐 붉은색 계열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톤이 저 생각에는 초등학교까지 한 톤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톤으로 이렇게 그게 정서적 안정감도 더 있고 그 자녀방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1번이 안정성이거든요. 자기가 들어왔을 때 안정감이 있는 것, 그 자기가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톤을 한 톤으로 많이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중고생이 되면 여러 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어떤 자기가 개성을 개발하는 거나 창의적 학습을 한데도 되게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혼자서 방 꾸미기라고 하면은 거의 안 꾸미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물론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없는 시간이라도 아이들이 조금 자기 방을 좀 꾸밀 수 있게끔 그런 그 여지를 좀 마련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그 안에서 활동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활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방의 자녀방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문자 참여 받고 그리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준비했어요.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IM 크리에이트 대표인 정승범 디자이너와 함께 우리 아이들 방 어떻게 꾸며주는 것이 좋을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7886님 문자 주셨네요. 우아한 살림 잘 듣고 있어요. 인테리어에 좋은 팁 주셔서 우리 집도 점검하고 있는데요. 아이방이 좁은데 효과적인 인테리어 방법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좁은 방 좀 넓게 쓰시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아이들이 그 정리 정돈을 한 데 있어서 성취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그래서 그거 중요하죠. 성취감. 네, 그래서 그 최대한 비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리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넣어주고 싶고 여러 가지 주고 싶지만 최대한 줄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줄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들은 버리질 잘 못해요. 아이들 거. 네. 그래서 저희는 거실에다 책상을 놓고요. 그래서 방 안에는 온전히 휴식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우리 정 대표님은 진짜 지난번에도 그러셨다. 거실을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면은 방 안에서는 온전히 아이들이 이제 편안하게 쉬는 공간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6817님은 칭찬의 글을 주셨어요. 변화 주는 센스 좋아요 하셨어요. 네, 좋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씩 이렇게 변화 주는 것이 좋죠. 사실은 너무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아이들 방이니까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 대표님은 자녀 방을 직접 꾸며주시면서 느낀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점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아직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뭐 좋은 침대를 놓거나 이래도 뭐 며칠 가는 거지 그게 며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그거 같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 뭐 소품 하나 갖다 놓더라도 이런 이야기로 이런 이유로 이걸 갖다 놨어라고 해주는 것들이 아이들이 되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비싼 책상, 비싼 침대 이런 걸 놓아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은 아이들과 함께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을 하는 그 마음가짐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이 우아한 삶이 아닌가. 네. 오늘 정말 멋진 결론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팁을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또 감사의 말씀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시간은 지나고 있고요. 지금 말하면서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는 시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알뜰하게 꽉 채워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당첨자는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끝곡 띄우면서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컬트가 함께합니다. 너를 품에 안으면.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